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17분 전투정보실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5개의 새로운 접촉 신호로 밝아졌다. 작고 빠르고 수면 위로 낮게 달리는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항로 분리대 북쪽의 어두운 해수면에서 솟아오르듯 나타나 항법등도 없이 AIS 신호도 없이 무선 호출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다. 미국 호위함의 함교에서는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승무원이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상선 선단은 이미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남쪽으로는 오만만을 향해 깊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북쪽으로는 이란 해안선이 새벽빛 아래 어두운 선처럼 드리워 있었다. 그 사이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그리고 호위 함정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감시받는 수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때 이란 선박들이 속도를 올렸다. 알파1이 시속 31노트로 속도를 높였다. 알파2와 알파3는 선단의 우연 후방을 향해 넓게 벌어졌다. 알파4는 선단 뒤편에 남아 관측자처럼 위치를 유지했다. 알파5는 유럽 국기를 달고 있는 원유 운반선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다. 전투정보실 안에서 수상전 장교가 전술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방위 031 방향, 거리 9해리, 다수의 고속 연안 공격정 접근 중. 함장은 그 뒤에 팔짱을 낀 채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서 있었다. 모든 기동을 기록하라. 명령은 낮고 차분했다. 신뢰는 즉각적으로 복종했다. 무선 당직병이 선박 간 채널을 열었다. 미확인 고속 선박들. 이쪽은 적법한 통과 항해 중인 미 합중국 군함이다. 귀선박들은 상선 선단에 위험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즉시 침로를 변경하라. 잡음만 돌아왔다. 이란 선박들은 계속 달려왔다. 바깥에서는 새벽빛이 수면 위로 처음 번지기 시작했다. 해협은 멀리서 보면 잠잠했다. 거의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레이더가 보여주는 그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움직임의 선들이 침묵 속에서 하나의 지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유조선들이 속도를 줄였다. 한 컨테이너선이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좌연 쪽으로 3도 침로를 조정했다. 걸프 국기를 단 제품 운반선이 지시도 없이 속력을 떨어뜨렸다. 함정은 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력이었다. 두려움을 만들기에 충분한 속도, 명백한 적대 행위를 피하기에 충분한 거리, 상대방이 추측만 하도록 간여하기에 충분한 침묵. 그것이 무기였다. 미사일도, 어뢰도, 공개적인 사격도 아니었다. 불확실성이었다. 미국 호위함은 두 번째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는 국제 비상 주파수로. 응답은 없었다. 4시 21분, 알파5는 유럽 유조선의 예상 선수 선상을 2해리 이내의 거리에서 가로질렀다. 안심하기에는 너무 가까웠다. 전쟁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유조선 선장이 무선으로 들어왔다. 목소리가 팽팽하게 조여 있었다. 미국 군함, 이쪽은 애틀랜틱 크라운. 우리는 침로를 변경하고 있다. 지시를 요청한다. 함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항로 규율을 유지하라고 전해라. 압박은 우리가 받는다. 비행갑판에서는 헬기 승무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붉은 갑판 조명 아래 회전 날개가 돌기 시작했다. 헬멧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승무원들이 훈련된 동작으로 고정 장비를 잠그고 조명탄 통을 점검하고 시호크 헬기 발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투정보실에서 전자전 팀이 짧은 보고를 올렸다. 이란 측에서 레이더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출력, 단시간,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상전 장교가 이를 외쳤다. 선단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함장이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능동으로 전환, 카메라, 사격 통제 추적, 비확전 태세 유지, 함정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달라졌다. 장거리 광학 장비가 가장 가까운 선박을 포착했다. 함수의 5인치 포가 몇 도 천천히 눈에 보이게 회전했다. 발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만. 전투 시스템이 모든 접촉 신호, 모든 방위 변화, 모든 침묵의 초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면 위에서 이란 선박들은 패턴을 넓혔다. 선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선단을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알파2는 후미 상선 쪽으로 이동했다. 알파3는 중앙 선상을 향해 열린 해수면을 가로질렀다. 알파5는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솟구쳐 유조선 함교 승무원들이 망설이도록 강요했다. 전투 정거실에서 최근접 통과 거리가 1.7해리 아래로 떨어졌다. 3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술 행동 장교가 입을 열었다. 최근접 거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함장이 즉각 답했다. 시오크 발진. 4시 24분. 헬기가 갑판을 떠나 구축함의 우현미를 낮게 선회했다. 센서볼이 이란 편대 쪽으로 향했다. 항공기는 수면 위 200피트로 내려갔다. 도착하기에는 충분히 빠르고 보이기에는 충분히 높게. 이란 선박들이 이를 감지했다. 두 척이 침노를 바꿨다. 한 척이 속도를 줄였다. 아무도 돌아가지는 않았다. 시오크 승무원이 채널을 열었다. 이란 선박들, 이쪽은 미 해군 항공기다. 귀 선박들은 상선 근처에서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다. 즉시 침노를 변경하라. 여전히 응답은 없었다. 그러나 패턴은 변했다. 알파5는 더 이상 유조선을 향해 직진하지 않았다. 평행 항로를 유지했다. 알파2는 내측으로 파고드는 것을 멈췄다. 알파3가 속도를 줄였다. 선단은 계속 나아갔다. 한 해리씩, 한 긴장된 분씩. 화면을 보고 있던 승무원들에게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형태를 바꾸고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좁은 항로 위에 5척의 소형 선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수로를 지나는 모든 유조선은 연료 이상의 것을 싣고 있었다. 시장의 신뢰를 싣고 있었다. 국가적 인내심을 싣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수도가 두려워하며 묻기를 꺼리는 질문을 싣고 있었다. 호르무즈가 닫히면 어떻게 되는가? 4시 31분. 이란 선박들이 선단 경로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육상사령부 내의 별도 화면에 보안 물류 피드가 열렸다.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았다. 서쪽의 사막 너머 홍해에서 시작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질러 육로로 이어진 다음 다시 걸프만을 향해 열렸다. 그것을 바라보던 장교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해했다. 이란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다른 문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오전 5시 12분. 선단은 여전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느리고 촘촘하고 주시받으면서. 그 뒤로 이란 고속정들은 거리를 유지했다. 더 이상 대응을 촉발할 만큼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지만 항로 위의 모든 함교 승무원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일깨우기에는 충분히 가까웠다. 압박 아래 놓인 통로. 미국 호위함 미로, 시오크는 상선 대형이를 넓게 선회하며 비행을 계속했다. 센서볼은 이란 선박들을 하나씩 추적했다. 모든 방향 전환, 모든 속도 변화, 모든 망설임이 기록되어 전술 피드로 전송됐다. 그러나 200m 떨어진 다른 화면이 이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것은 홍해를 보여주고 있었다. 제다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호르무즈가 전혀 필요 없는 항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제다 이슬람항에서 야간 교대는 끝나지 않았다. 가속되었다.
흰 투광 조명이 6겹으로 쌓인 컨테이너 열들 위로 쏟아졌다. 겐트리 크레인이 무기 포자의 정밀함으로 터미널 레일 위를 이동했다. 트럭들이 표시된 차선에 줄지어 엔진을 켜놓은 채 내륙 게이트를 향해 전조등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항구가 깨어나는 광경이 아니었다. 이미 전속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계였다. 유럽에서 온 컨테이너선 한 척이 예인선의 통제 아래 선석에 천천히 접안했다. 계류줄이 펼쳐졌다. 선박이 완전히 안정되기도 전에 첫 번째 크레인이 첫 번째 컨테이너를 붙잡았다. 터미널 상단의 디지털 전광판이 박스수, 항로, 봉인, 내륙 이송 시간대를 실시간으로 집계했다. 연설도 없었다. 깃발도 없었다. 경고 사격도 없었다. 오직 움직임만 있었다. 그리고 움직임이 핵심이었다.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해운 회사, 모든 석유 거래소, 모든 보험 사무소, 걸프 지역을 주시하는 모든 해군 작전 센터에 같은 질문이 강요되었다. 화물은 여전히 이동할 수 있는가? 오전 5시 40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무 말 없이 답변했다. 컨테이너들이 선박에서 내려졌다. 하나씩 하나씩 전자제품, 기계부품, 차량 부품, 산업장비, 의료용품, 정치적 위기 뒤에 묶여 있거나 좁은 수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고가 화물들이었다. 각 박스는 스캔되고, 기록되고, 봉인되고, 육상 수송대에 배정되었다. 항구는 전장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그것은 정확히 그것이었다. 무기가 시간인 전장. 오래된 지도는 너무 많은 것이 하나의 목 부분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이란에 압력을 주었다. 유조선, 화물선, 피더선, 에너지 흐름, 지역 공급망. 이 모든 것이 몇 척의 고속정, 기뢰 위협, 미사일 경보가 세계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좁은 수역 안으로 압축되었다. 새로운 지도는 다른 것을 했다. 위험을 분산시켰다. 화물을 서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란의 폭으로부터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 네트워크 안으로 압박을 이동시켰다. 작전실에서 항로가 화면 위에 깔끔한 선으로 나타났다. 제단은 서쪽으로 유럽을, 동쪽으로 걸프만을, 남쪽으로 홍해를 연결했고 그 너머로는 아시아의 산업 항구들과 세계 상업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거대 컨테이너 허브들로 이어졌다. 이름들이 의미를 가졌다. 중국의 항구들, 일본의 항구들, 유럽의 항구들. 각각은 지도 위의 점이 아니었다. 결정이었다. 호르무즈가 불안정해지더라도 계속 움직이겠다는 결정. 사우디아라비아를 경유지가 아닌 세대륙을 잇는 전략적 경첩으로 취급하겠다는 결정. 그리고 이란에게 그것이 첫 번째 실질적 피해였다. 격침된 선박이 없었다. 발사된 미사일이 없었다. 연안 포대에 대한 공습도 없었다. 그보다 되돌리기 훨씬 어려운 무언가가 이루어졌다. 습관이 깨졌다. 오전 6시 3분, 첫 번째 내륙 수송대가 제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 선두 차량이 먼저, 그 다음 트럭들, 그 다음 후방 지원 차량들이 이어졌다. 긴 철제 박스들의 행렬이 위성 추적 아래 이동했다. 각 컨테이너에는 디지털 봉인이 붙어 있었다. 각 운전자에게는 이동 시간대가 배정되었다. 각 검문소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수송대는 바다를 등지고 내륙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그 뒤로 항구는 계속 가동되었다. 더 많은 컨테이너가 내려졌다. 더 많은 트럭이 앞으로 나아갔다. 더 많은 화물이 호르무즈 해협이 손을 뻗기 전에 바다를 떠났다. 다른 화면에서 걸프만 내 상업 선박들이 계속 속도를 조정하고 있었다. 보험 경보는 여전히 발송되고 있었다. 해군 감시센터들은 여전히 이란 선박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달라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제다가 움직임을 유지하는 매 시간, 호르무즈는 덜 절대적인 것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를 통과하는 모든 컨테이너는 이란의 압박지대에 갇혀 있지 않은 컨테이너 하나였다. 그 아침을 버텨낸 모든 물류 일정은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메시지를 하나씩 약화시켰다. 이란 선박들은 여전히 빠르게 달릴 수 있었다. 여전히 항로를 압박할 수 있었다. 여전히 유조선 선장으로 하여금 난간을 잡고 지시를 기다리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사막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수송대는 쫓아갈 수 없었다. 홍해에서 이미 하역된 컨테이너는 위협할 수 없었다. 이제 그들 앞을 지나지 않는 항로는 닫을 수 없었다. 오전 6시 28분, 제다 위로 해가 떠올랐다. 크레인들은 밝은 빛 속에서 계속 움직였다. 내륙 수송대는 이미 항구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모래 위로 뻗은 가느다란 전조등의 선이 동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무선으로 그것을 승리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해협에서 이란은 여전히 문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벽 주위로 통로를 열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은 내륙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2시 30분, 첫 번째 수송대가 동쪽으로 이동했다. 사이렌도 없었다. 공개 발표도 없었다. 지평선 위에 군함도 없었다. 오직 전조등, 디젤 엔진, 봉인된 컨테이너, 그리고 어둠 속을 가르는 사우디 고속도로만 있었다. 그 뒤로 제다 이슬람항은 흰 투광등 아래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다. 크레인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트럭들은 검사 차선을 통과했다. 디지털 봉인이 터미널 화면에서 녹색으로 깜박였다. 모든 컨테이너에는 번호가 있었다. 모든 번호에는 항로가 있었다. 모든 항로에는 시계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즉흥이 아니었다. 시스템이었다. 전방 물류 데스크에서 수송대는 위성 지도 위에 움직이는 파란 점들의 사슬로 이미 보이고 있었다. 선두 보안 차량, 컨테이너 트럭들, 정비부대, 후방 호송, 연료 지원. 각 점은 몇 초마다 갱신되었다. 항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대략 300km 가로질렀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홍해에서 걸프만으로, 제다에서 담맘으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육상교량. 그리고 매 킬로미터마다 이란의 오래된 지도는 무게를 잃었다. 수십 년 동안 압박점은 물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자는 그 안의 선박들을 위협할 수 있었다. 유조선이 지나야 했다. 컨테이너선이 지나야 했다. 피더 선박들이 지나야 했다. 걸프만이 세계를 단 하나의 해상 목구멍으로 좁혔다. 그러나 새벽 2시 47분, 그 컨테이너들은 더 이상 그 목구멍 안에 없었다. 위성 추적 아래 육상에 있었다. 검문소를 지나 텅 빈 사막을 지나 고속 공격정의 사거리 밖을. 새벽 3시 18분, 수송대는 첫 번째 내륙 검문소를 통과했다. 지체 없이 전자봉인이 일치했다. 차량 수가 확인되었다. 경로 통과 신호가 전방으로 전송되었다. 트럭들은 먼지가 가라앉을 틈도 없이 통과했다. 컨테이너 하나 안에는 걸프만 항구로 향하는 산업 제어 시스템이 있었다. 또 다른 것에는 발전소 교체 부품이 들어 있었다. 또 다른 것에는 전자제품이, 또 다른 것에는 의료 장비가 담겨 있었다. 각각은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완전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이 통로의 가치는 그것이 운반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회피하는 것에 있었다. 이란 순찰선은 선수를 가로질러 돌진할 수 없었다. 길의 위협이 바퀴를 늦출 수 없었다. 미사일정이 새벽에 레이더에 나타나 유조선 선장으로 하여금 멈추거나 충돌 위험을 감수하는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없었다. 이란은 바다를 중심으로 압박을 구축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장을 육지로 옮겼다. 오전 4시 6분,
수송대는 고속도로가 열린 사막을 지나는 긴 공백 구간에 진입했다. 위에서 보면 검은 지형 위를 이동하는 가느다란 빛의 선 같았다. 땅에서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엔진이 낮게 울렸다. 타이어가 뜨거운 포장도로 위에서 무게를 밀고 나갔다. 무선은 짧게 유지되었다. 확인, 간격 확인, 속도 유지, 간격 주시. 움직임의 드라마는 없었다. 그것이 위험한 이유였다. 군사적 위기는 중단으로 먹고 산다. 선박이 멈춰야 한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야 한다. 사령부가 망설여야 한다. 보험료가 치솟아야 한다. 선장들이 소형 선박들과 미사일 경보가 바다를 추측게임으로 만드는 동안 통과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육상규량은 시스템에 또 다른 답을 주었다. 계속 움직여라. 오전 5시 11분. 담맘은 이미 도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야적장 승무원들에게 통보가 전달되었다. 피더 선박들이 배정되었다. 선석이 비워졌다. 항구 보안이 입항 차선을 열었다. 동쪽 터미널은 민간 절차로 화물을 받으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해온 전략적 압박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는 모든 박스는 다시 들어올려지고 다시 적재되어 걸프만 쪽 수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호르무즈를 통하지 않고 그것이 핵심이었다. 오전 6시 2분 첫 빛이 수송대 뒤에서 비쳤다. 홍해는 이제 먼 서쪽이었다. 걸프만은 아직 동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로 트럭들이 대형을 유지했다. 꾸준하고 조용하게.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를 무역에 흐르는 동맥으로 만들어가며 해협에서 일한 선박들은 여전히 엔진과 승무원과 무선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속도가 있었다. 여전히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틀린 문을 보고 있었다. 화물은 이미 방을 떠났다. 오전 8시 40분 첫 번째 트럭들이 담맘 외곽 물류 구역에 도착했다. 크레인들이 준비된 상태로 서 있었다. 야적장 차량들이 위치를 잡았다. 피더 선박들이 앞바다에서 기다렸다. 더 작고 더 빠르고 상부 걸프만으로 화물을 분배하도록 설계된 선박들. 컨테이너 하나가 트럭에서 내려졌다. 그 다음 또 하나, 또 하나. 시스템은 환호하지 않았다. 이송했다. 오전 9시 12분 첫 번째 박스가 육상 운송 수단에서 들어올려져 대기 중인 선박을 향해 내려갔다. 우회로는 더 이상 지도 위의 개념이 아니었다. 공중을 이동하는 강철이었다. 서류가 움직임이 되었다. 호르무즈가 컨테이너 하나씩 힘을 잃었다. 이란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했을 때 화물은 이미 반대편에 있었다. 오전 5시 46분 마지막 컨테이너 수송대가 여전히 담맘을 향해 이동하는 동안 또 다른 시스템이 사막 아래에서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전조등도, 항적도, 레이더 추적도 없었다. 오직 강철 안에서 높아지는 압력만 있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통제실에서 운용자들은 화면벽을 가로질러 흐름 측정값이 상승하는 것을 지켜봤다. 녹색 선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내부를 서쪽으로 움직였다. 동쪽 유전지대에서 홍해의 얀부를 향해 펌프 기지들이 순서대로 가동을 시작했다. 밸브가 열렸다. 센서가 압력, 온도, 진동, 유량을 점검했다. 동서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고 있었다. 페트로라인, 모래 아래 묻힌 원유의 강. 이란이 해협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강. 오전 5시 52분 첫 번째 압력 보고가 작전 데스크를 통과했다. 안정적인 유량, 이상 없음, 중단 없음. 바깥에서 사막은 아직 어두웠다. 파이프라인 자체는 보이지 않았다. 수킬로미터의 열린 지형 아래 묻혀 있었다. 어떤 고속정도 진입할 수 없는 육지를.
어떤 순찰정도 따라다닐 수 없는 곳을, 어떤 해상봉쇄도 건드릴 수 없는 곳을. 오래된 지도는 원유를 물 위에 올려놓았다. 새로운 지도는 그것을 지하로 밀어넣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호르무즈에서 이란은 유조선을 압박할 수 있었다. 기뢰를 위협할 수 있었다. 해상 항로에 고속 공격정을 보내고 해군 호위대를 팽팽한 좁은 개상 속으로 강요할 수 있었다. 콘솔 양손 가까이 두고 레이더를 바라보며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의 선수를 가로질러 달릴 수는 없었다. 바다에서 펌프 기지를 때로 공격할 수는 없었다. 경고 호출 하나로 사막 아래 강철 동맥을 돌릴 수는 없었다. 오전 6시 9분, 얀부 터미널이 업데이트된 타이밍을 받았다. 원유 유량이 일정했다. 탱크 저장이 가능했다. 선석 배정이 확인되었다. 앞바다 유조선들이 홍해 쪽에서 기다렸다. 호르무즈에서 멀리, 이란 해안에서 멀리. 아침 내내 좁은 수역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세상에 상기시키려 했던 순찰정들로부터 멀리. 통제는 이미 이동을 시작했다. 크게도 갑자기도 아니었다. 영구적으로. 파이프라인 통제실에서 작업은 조용했다. 운영자들은 구호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숫자를 봤다. 압력, 유량, 관로 무결성, 펌프 상태, 비상 차단 구역, 보안 피드, 중요 노드 위의 방공 커버. 이것은 단일 파이프가 아니었다. 에너지 방패였다. 모든 기지가 중요했다. 모든 밸브가 중요했다. 모든 센서가 중요했다. 한 구간에서 압력 손실이 감지되면 다른 구간이 격리할 수 있었다. 터미널이 느려지면 저장이 흡수할 수 있었다. 걸프만이 뜨거워지면 홍해가 계속 숨을 쉴 수 있었다. 그것이 설계였다. 중복성, 거리, 생존. 오전 6시 31분, 홍해 터미널이 적재 준비를 시작했다. 승무원들이 이른 아침빛 아래 부두를 따라 이동했다. 호스가 점검되었다. 계류팀이 대기했다. 유조선 승무원들이 화물 시간대를 확인했다. 서쪽 바다는 열려 있었다. 넓고 맑게. 좁은 통과 지점이 없었다. 어두운 곳에서 항로를 가로질러 오는 이란 고속정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최근접 통과 거리 경보가 없었다. 원유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대양에 도달했다. 그것이 메시지였다. 어떤 경고 사격보다 무거운. 오전 7시 4분, 더 넓은 지역이 조정을 시작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른 선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부다비의 원유가 해협을 남쪽으로 우회해 오만만의 푸자이라를 향해 이동할 수 있었다. 이론이 아니었다. 미래 계획이 아니었다. 같은 이유로 만들어진 작동하는 항로. 모든 진지한 해양 강국이 대안을 구축하는 이유. 통과 지점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만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북쪽에서 자체적인 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철도, 고속도로, 항구 접근. 터키와 유럽을 향한 통로. 규모도 다르고 시간도 달랐지만 같은 기본 논리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나의 좁은 통로가 국가 무역의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말라. 오전 7시 22분, 지도는 더 이상 단일 위기 지점처럼 보이지 않았다. 조여드는 고리처럼 보였다. 홍해의 사우디 항구들, 사막을 가로지르는 육상교량, 얀부를 먹이는 페트로라인, 푸자이라를 향해 이동하는 UAE 원유, 이라크를 통해 형성되는 북부 통로. 해협이 흔들리기 시작할 경우 화물을 계속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항로에 자신을 연결하는 소규모 걸프 국가들. 이란은 여전히 선박을 가지고 있었다. 미사일을, 기뢰를, 드론을, 연안 포대를.
해협 너머의 대리 네트워크를. 궁지에 몰리면 위험을 선택할 수 있었다. 새로운 통로들을 비싸게, 불안정하게 또는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만들려 시도할 수 있었다. 그것이 다음 질문이었다. 이란이 모든 선택지를 잃었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잃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선택지가 여전히 같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였다. 오전 8시 16분,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이란 순찰정들이 수면 위에서 짧고 날카로운 선을 그리며 이동했다. 연안 레이더 기지들이 계속 해운 항로를 조사했다. 상선 선장들은 새벽부터 지녀온 같은 단단한 집중으로 화면을 지켜봤다. 미국 호위함의 수면 화면은 여전히 능동적이었다. 붐비고 팽팽했다. 해협은 무해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다. 두려움이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지 않았다. 오전 8시 21분, 가장 가까운 이란 선박이 15노트로 속도를 줄이고 북쪽으로 돌았다. 두 척이 선단과의 거리를 넓혔다. 시오크는 위에서 머물며 기다림의 기계처럼 선회를 유지했다. 위협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지켜보면 됐다. 선단은 침노를 유지했다. 유조선들이 항로를 통과했다. 컨테이너선들이 속력을 유지했다. 미국 호위함은 발포하지 않았다. 이란은 수역을 봉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협 서쪽에서 지도는 이미 결과를 다시 쓰고 있었다. 얌보의 크레인들이 홍해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계속 드러내고 있었다. 내륙 수송대는 이미 위성 추적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었다. 담맘에서 피더선들이 화물을 걸프만으로 분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얌부에서 페트로라인이 열린 홍해를 향해 원유를 먹이고 있었다. 해협 남쪽에서 UAE는 푸자이라를 향한 자체 출구를 가지고 있었다. 걸프만 북쪽에서 이라크의 통로가 터키와 유럽을 향해 뻗어 있었다. 어떤 단일 항로도 하룻밤 사이에 호르무즈를 대체하지 않았다. 어떤 통로도 위험을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 그러나 두려움의 독점이 균열됐다. 오전 8시 37분, 해안작전 표시판에 해협이 붉은색으로 표시됐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화면 위의 유일한 선이 아니었다. 새로운 항로들이 그 주위에서 빛을 발했다. 육로를 따라, 항구를 가로질러, 사막 아래로, 열린 바다로. 지도는 옛 의미에서 전장처럼 보이지 않았다. 더 차갑고 더 위험한 것처럼 보였다. 전략적 고립. 이란은 수년 동안 호르무즈를 무기로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리를 탈출로로 만들었다. 아침 통행이 끝날 때쯤 그 메시지는 이미 우주에서 보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때 방아쇠였다. 이제 그것은 이란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함정이 될 수도 있었다.